기자초 반지용입니다. 전총조 사건에 검찰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총조에게는 징역 15년, 그리고 공범으로 본 경호팀장 이모 씨에게는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스트레이트 내용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박수홍 사례 보면은요, 1월 10일 날 10차 공판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약 3년여 만에 검찰에 구형이 내려졌는데 그 결과 친형에게는 검찰이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근데 양측의 피해 규모를 보면 전총조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사태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약 48억 원인 거죠. 누가 봐도 금액 차이가 상당하죠. 그런데 구형량을 보면 전총조 쪽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구형이 내려진 건지, 타당한 구형인지, 그 배경에는 어떤 법리적 판단이 들어간 것인지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총조 이 구형이 내려진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총조에게 1월 31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 이 씨도 함께 공판이 진행이 됐죠. 자, 이날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총조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 계획적인 범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 훨씬 더 형량을 중하게 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하고 비록 전총조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 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전총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전총조에게 그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그리고 그들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또 이 경호팀장 역할을 한 이 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총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범행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경호팀장 이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전총조는 어떠한 최후 진술을 했는지 보면 많은 분들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뿐인 반성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어서 전총조의 변호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 반성한다. 이거를 정상 참작해달라는 주문이죠.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남현희 씨에게 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귀속되고 전총조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면서 남현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이 뭐냐면 남현희 씨는 공범이다. 그리고 그 돈이 대부분 남현희에게 흘러들어갔고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냐. 남현희가 공범이기 때문에 남현희가 가진 돈, 받은 돈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전총조 측의 주장인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수홍 씨 사례와 굉장히 형량차가 크다. 둘 다 특가법이 적용됐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이걸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횡령 대 사기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전총조의 사례는 사기 사건이고요. 박수홍 친형 내외는 횡령 사건입니다. 횡령 대 사기, 똑같이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오는 차이로 볼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로 형법 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횡령은 어떠냐? 형법 355조에 의거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행해진 횡령에 대해 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내의 벌금. 근데 356조는 달라요. 업무상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소위 말하는 업무상 배임 횡령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가중해 됩니다. 처벌이 가중돼서 10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도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면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피해 규모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특가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특가법상 횡령 사기에 대해서 이 적용하는 처벌 수위를 크게 분류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양쪽에서 구형량의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피해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노종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전청조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형량이 15년 정도 되는데 예, 피해 금액을 봤을 때는 박수홍 씨의 그 피해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형량의 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피해자가 27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같은 액수 또는 적은 액수다 하더라도 네,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네,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형량을 좀 더 강하게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또 피해자가 한 명이고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라는 점이 약간은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게 특가법상 전청조는 사기고 네, 박수홍 씨는 횡령이 주된 죄목인데 요거에서 예, 오는 맞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사기의 구형량 및 형량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반하고 네, 횡령은 그 보관자가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여서 네. 사기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기망 양태가 있기 때문에 죄질을 좀 더 나쁘게 보는 것이 그 검찰과 재판부의 태도입니다. 자,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전청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청조, 재벌 3세 등을 행사하면서 재벌들만 하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전청조의 이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이들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는 범죄 행위, 이 적극성, 계획을 짜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반면 박수홍 씨 사례는 피해자가 박수홍 씨 한 명이라는 거죠. 박수홍 씨 친형 내외의 횡령으로 인해서 박수홍 씨 한 명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일단 피해자 수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가법은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을 일단 같은 선상에 놓지만 법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횡령 같은 경우는 이미 벌어놓은 돈, 있는 돈을 빼돌린 반면 사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재판을 보면은요, 구형까지 재판 기간에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전청조의 경우 불과 2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되고 구형까지 이루어졌어요. 4차 공판 때 구형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박수홍 씨 사례는 어떨까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0차 공판에 와서야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자,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청조는 잘못을 인정했어요.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고 인정을 했죠. 그때부터 뭐예요?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유죄인 거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여할 것이냐, 양형을 두고 다툰다는 거죠. 반면 박수홍 씨 친형 내외는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인 돈으로 본인들의 변호사를 샀다. 그리고서는 생활비를 좀 썼다.
요 정도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부인을 했어요. 사실상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었죠. 그리고 워낙 횡령이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걸 입증하는 자료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검토하고 또 피고 박수홍 씨 친형 내외에게 확인하는 작업 역시 더 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박수홍 씨 친형 내외 선고는 이번 달 14일입니다. 그리고 전 청주의 선고는 이보다 앞선 이번 달 8일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그리고 이후에 양측이 또 항소를 진행하게 될지 여부 역시 저희가 취재 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